청년 정치인의 시원한 시사토론 사이다 톡. 오늘 뉴스 공감은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사이다 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당 패널 2분, 야당 패널 2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여당 측 패널입니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바사의 신인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네, 다음 야당 측 패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또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동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치훈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첫 번째 주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입니다. 오늘 좀 사안이어서 그런지 민주당 두 분 들어오시는 표정이 조금 무거워 보이셨는데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불거진 돈봉투 의혹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9,400만 원의 불법 자금이 지금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대 20명의 의원이 지금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민주당 입장부터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사안을 엄중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처리하는 태도와 이 과정, 자세, 이런 것들을 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최후에 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 처분이 어떤 단계로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과정 자체가 민주당의 엄청난 악재지만 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혁신을 걸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대표가 사과한 거는 시점상 어떻게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파악하는데 다소간에 좀 늦은 지점이 있지만 오늘이라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사과를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치훈 부의장님, 이재명 대표가 사실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었다가 보류를 했습니다. 대신 이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민주당 대응 상황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자체 수사가 실효가 없을 거라는 판단들이 다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가장 주요한 수사 대상이 지금 구속되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밝히고 파악을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번복한 건 전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수사권이 없고 그래서 조사를 하진 않더라도 당내 현안 파악이나 좀 상황 파악을 위한 뭔가를 하긴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좀 발표가 있었으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좀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은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부인하는 것 플러스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럼 왜 그런 녹취록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그 설득력 있는 뭔가 설명이 필요한 나와야죠. 건데 그게 지금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빨리 당에서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빨리 치고 나가는 게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게 좀 과할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 그럼 준비된 음성 듣고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의 사정 능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심판은커녕 각종 부패한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던 민주당이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이번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신지 화이트보드에 각자 키워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 바탕으로 같이 얘기 나눠볼 텐데요. 네, 벌써 다 적으신 분도 계시고. 네,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오늘 여당을 먼저 듣는 게 좋을지 야당을 먼저 듣는 게 좋을지. 네, 김재섭 위원장님. 가불기 이런 단어를 꺼내왔습니다. 무슨 뜻이죠?
요즘 쓰는 말인데요. 가드 불가능한 기술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가불기에 걸리면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MZ세대가 자주 쓰는 말인데 가불기. 왜 가불기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는데 그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가불기에 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민주당 내에서 TF도 만들고 진상규명도 한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 왜 우리만 전수조사야? 왜 우리만 이렇게 그 강도 높은 조사를 해? 왜 우리만 징계야? 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이 나서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완충을 시켜버렸거든요. 네. 근데 왜 우리한테만 가혹한 잣대를 갖고 오느냐? 당대표인 당신은 왜 안 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10명 내지 20명 정도에 이르는 이 의원들에 대한 입장을 유야무야 넘어간다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든지 앞으로 총선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는 이조도 못하는 상황. 강하게 대처하면 또 본인에게 화살이 돌아올 거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 그대로 가불기에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불기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다음 얘기해 주실 분이요. 네, 성치훈 부의장님 얘기 먼저 또 들어볼까요? 야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당의 대응 방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두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유구무원, 그리고 두 번째는 결자 해지입니다. 유구무원은 지금 당의 이 직책을 맡고 계신 분이 아니거나 아니면 지금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 관련된 사안을 말씀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일반 의원분들 이런 분들은 좀 최대한 말을 아껴야 될 때다. 지금 섣불리 말을 억측을 하고 뭐 지금 의혹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론조차도 지금 좀 아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 특히 지금 최대한 해서 안 되는 단어들이 전 들리고 있거든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획수사라는 단어 지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타이밍이 지금 공교롭다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지금 이걸 기획해서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원인 제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이라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냥 그냥 기획 수사라고 몰아가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플리바게닝이라는 단어를 저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관련된 당 인사들이 지금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검찰과 지금 플리바게닝을 하고 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 마치 우리 당 인사들을 팔아 넘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이 역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마치 이정근 개인의 지금 일탈로 몰아가는 너무 다 몰아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하지만 지금 드러난 증거 아까 말씀드린 상식적인 증거만 봐도 그거를 해명해야 되는 사람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그 한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하고 몰아가는 그 단어 두 가지 마치 우리가 이거를 선긋기하기 꼬리 자르기 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두 가지 단어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자해지는 말 그대로 지금 이 당사자 전 송영길 대표님의 조기 귀국 신청한 거 매우 잘했다고 보고 빨리 오셔서 결자 해지를 하셔야 되고 또 다른 분들 지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분들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지 관련되지 않은 분들은 최대한 말을 줄이고 당사자들이 결자해지 하시라. 저는 이게 우리 당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물을 벌컥벌컥 드신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오직 혁신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벌써 선출된 지 8월 달이고 그 이후에 이렇다 할 혁신의 내용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악재가 계속 겹쳐서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악재 자체를 계속 방어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누가 공격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실제 우리들 스스로 내부에서 이 필요한 이 터진 문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연된 혁신을 어떻게 지금이라도 좀 나설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자체를 이제 스스로 끊어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물론 진상 조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게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지만 실제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번 대선 때 보더라도 민주당에서 부동산 관련된 의혹 이런 것들이 제기돼서 12명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탈당을 권유하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제 다 해결되면 돌아오라.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실 다 무혐의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상태로 다시 다 오시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런 강단 있는 이 해결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당에서 단호한 조치들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네. 요것들을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점에서 지금 여전히 당을 지금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직 혁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국밥의 신인규 변호사님 얘기 들어볼까요? 예, 저는 그냥 이 심플하게 구태 정치라고 했고 요 옆에 제가 아웃이라고 써놨습니다. 아웃은 조그맣게 적으셨어요. 그렇죠. 이제 뭐 청산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태 정치죠. 근데 이 구태 정치라는 것이 과거에 국민의힘 전신이 이제 한나라당이죠. 그때 2008년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15년 전에. 그렇죠. 그때 뭐 박기태 의장이 이제 돈봉투 돌렸는데 그때 액수도 되게 소액이었거든요. 근데도 이런 구태 정치를 해가지고 사실 그 차떼기 정당의 오명을 이제 뒤집어 썼었는데 이것이 이제 2021년도까지 지금 진행돼 온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그것도 민주당에서 이런 300만 원짜리 봉투가 수십 장이 지금 이렇게 뿌려졌다는 것, 그것도 지도급들에게 뿌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우선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민주당도 받아들이는 거를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원래 사과 안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는 사과하는 모습 너무 생경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하면 사과 안 하기로 유명한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사과를 드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가를 제가 지적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굉장히 이 사태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좀 불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처음에는 뭐 자기랑 무관하다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로 간 것도 심각하지만은 뒤에 나온 그 이성만 의원의 녹취록을 보면은 송한테도 알려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이것은 나중에 거짓말 의혹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정직성에 대한 문제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도 민주당이 처음에는 이것이 뭐 탄압이다, 뭐 보복이다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 이것도 대응이 이상하게 가는구나 했다가 지금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 파악을 하고 발본색원하자고 하니까 그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다만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아까 이제 오직 혁신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민주당의 탓이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스스로 거의 지금 자멸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그 자멸로서 지지율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봉투라고 하는 정말 희대의 큰 사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아주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오늘 그렇게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때문에라도 저는 민주당 안에서 혁신이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상대평가기 때문에 서로 지금 양당이 오답 맞추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맞추기가 아니라 서로 엉뚱한 오답들을 뿌리면서 누가 빵점 맞는지 이제 그거를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크게 이게 혁신이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의 정치권 자체가 상당히 우울한 상황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공격하는 이런 틀거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 돈봉투 사건의 경우는 실제 그 파장을 아직 알 수 없다는 게 민주당한테는 엄청난 악재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을 왜 알 수 없느냐? 지금 일단 녹취록이 민주당에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JTBC가 가지고 있고 혹은 뭐 검찰이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푼다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진상 파악이 당 차원에서 일단 돼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검찰의 수사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두 번째 지적드린 태도와 자세에서 네. 민주당이 이걸 적극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그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잣대가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10명이나 20명이나 의원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게 9,4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돈봉투로 해가지고 실제로 지역 위원장들에게 그러니까 원외 정치인들인 거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나중에 이게 나왔을 때는 그 파장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도 먼저 맞는다는 어떤 심정으로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지만 이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센 조치를 당에서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까 얘기해 주신 거에 두 번째랑 좀 연결되는 내용 같은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프랑스에 있는데 네. 뭐 당이든 검찰이든 가서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거꾸로 말씀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어쨌든 캠프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귀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네. 네. 김재섭 위원장님은 이번 일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어떤 전환용 수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사실 힘을 받기 어려운 게 만약에 이 사건이 총선을 3개월 정도 앞두고 터졌다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아마 네. 총선도 국민의힘이 훨씬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1년을 앞두고 터진 이 사건이 절대 국면 전환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그러니까 진행됐던 수사가 마침 보도가 또 된 것이고 저는 이제 이런 맥락 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총선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고 뭐 공천이나 뭐 이런 것들 아직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물론 지금 당장은 굉장히 큰 사건일 것 같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이를 바탕으로 인적 쇄신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네. 이동학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너무 잘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도 좀 되지만은 일단 당장은 그 민주당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보 정당을 자처했던 민주당이었고요.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자처했던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패 혐의와 연루됐다는 것 자체 그리고 대단하게 큰 돈도 아니고 너도 나도 하나씩 받아 챙겼다라는 그 의혹 자체가 민주당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얼만큼 잘 극복해내느냐 남은 1년 동안 얼만큼 쇄신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네. 총선을 1년 정도 앞두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기획수사 이런 가능성보다는 민주당이 얼만큼 잘 수습을 해나가느냐 여기에 더 방점을 두고 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전광훈 목사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국민의힘과 결별을 예고했었는데 오늘 전국민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된 음성 듣고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남녀노소와 지역을 초월한 모든 국민들, 특히 공산주의와 불구대천의 원수일 수밖에 없는 기독교, 불교도, 천주교도 등 모든 종교인들은 경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정당 민주화를 요구했던 모든 분들과 연대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한국교회 전체가 다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통일이 완성될 때까지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조롱이 옴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우리는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네, 자유통일당 이동호 사무총장 그리고 전광훈 목사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셨는데요. 전광훈 목사가 전국민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겠다. 그리고 공천권 폐지하라. 경선을 통해서 총선 후보자를 선출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키워드로 적어주시면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절반 정도는 적어주신 것 같고요. 누가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얘기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검은 손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성치훈 부의장님.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지금 첫 번째 주제가 제1야당의 검은 돈 의혹이었는데 지금 두 번째 주제가 집권 여당의 검은 손과 유착한 관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얘기라서 참 안타까운데 네. 저는 글쎄요 지금 사실 기자회견 내용은 사전에 예고했던 것보다 좀 맥이 빠지긴 하는 느낌이긴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전광훈 전 여기서 또 호칭을 목사라고 하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광훈 씨가 말한 게 결국 지금 새 과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전 이전 38 전당대회 때 이미 새 가시를 한번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실력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력 행사를 한 그 표를 모아준 게 누군지 지금 유력하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 김재원 수석 최고가 사실 그 당선된 이후에 전광훈 씨가 하는 뭐 행사에 계속 주요 행사를 가지 않고 거기에 가면서 발언도 계속 실수를 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분명 이 전광훈 세력이 태극기 세력이 뭔가 실력 행사를 한번 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 지금 요구를 하고 지금 딱 하는 게 공천권 폐지, 이 전당원 이 경선, 이 상향식 공천 하자는 건데 네. 자신들이 실력 보여줄 수 있다. 우리 보여주지 않았냐라고 지금 어쨌거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국민의힘이 이 태극기 전광훈 씨를 비롯한 이 태극기 세력과의 계속 손을 잡았다 놨다 하는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도 자기는 손절했다고 하시지만 네. 분명 과거에 손을 잡았던 건 사실이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뭐 이준석 대표 시절에 어떻게든 절연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다시 이
매력적이거든요. 이 조직표라는 게 선거 과정에 있어서는 당내 경선이든 어떤 과정이든 이 조직표의 매력을 참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어쨌거나 지금 지도부에서 다시 그 검은 손을 잡은 걸로 보이고 앞으로 이 검은 손을 한번 잡으면 그 검은 때가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흔적을 지워내기가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네. 네.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여당 얘기. 공수가 바뀐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공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가스라이팅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상대방의 그 심리를 지배시켜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거를 시키는지 이런 뜻인데 저는 일단 이게 이제 토사구팽으로 봅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왜 토사구팽이냐면 국민의힘에서 정광훈 씨 세력을 갖다 썼죠. 쓰고 이제 토사구팽 하다 보니까 이제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이런 가스라이팅이라는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우선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정광훈 씨에 대해서 저는 그 성격 규정을 먼저 해야 된다. 도대체 이분이 뭐냐 정체가.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정치인인가? 정치인은 아니죠. 뭐 선거 출마한 것도 아니고요. 뭐 네. 이분이 뭐 당원도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럼 이분은 종교인인가? 전 종교인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기독교인인데 저는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묶이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오히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께 정말 한국 기독교계가 저는 다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하고 어떻게 기독교에서 이런 사람을 얼굴로 내세울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먼저 기독교인의 저도 한 사람으로 저는 반성을 하고 참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번은 과연 검은 손인가? 우리 성치훈 의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그냥 검은 손, 악당이죠. 그러니까 악당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분은 그냥 선동가인가? 저는 정말 헷갈립니다. 정말 정체성이 알 수 없는 도대체 이분을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굉장히 불명확한 분인데 이런 사람한테 당 자체가 흔들리는 모양새가 저는 지금 지도부나 이분을 이용하려 했던 그 세력들이 정말 저는 상황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판단을 읽고 또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네. 좋은 사람을 분별해서 임명을 하는 것인데 전 이분들은 정말 사리 분별을 못하는 분들이구나라는 반증이 지금 이 정광훈 사태로 저는 나왔다. 네. 그래서 저는 정광훈 사태를 놓고서 이것을 김기현 당대표와 또 홍준표 상임고문이라는 분이 이 문제를 놓고서 서로 갈등을 하다가 이제 홍준표 시장이 회초까지 됐잖아요. 저는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정광훈이라고 하는 이런 검은 손에게 놀아나는 모습이 매우 위중한 상태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의 정체를 어떻게 보시는지 김재섭 위원장님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저는 여기 담겨 있습니다. 저는 어쩌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네. 그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하든 관심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과 상관없고 상관없어야죠. 당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일단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라고 하고요. 그 목사의 신분으로서 국민의힘의 뭐 전당대회에 뭐 본인도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게 뭐 막혀져 있는 건 아니니까 헌법상 네. 권리니까 할 수 있는데 그의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 진영 전체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것 자체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라고 생각되고요. 마침 그래도 지도부는 정광훈 목사랑 어느 정도 선을 분명히 그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 겹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을 이래라 저래라 좌우하고 아까 검은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검은선처럼 비춰지는 거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떠들든 그거는 개인 정광훈의 목소리인 것이지 국민의힘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내용인 거고요. 마침 김기현 대표 역시도 입 좀 다물으라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그냥 정광훈 목사 입 다물고 계시면 좋겠다. 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야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재섭 위원장이 약간 희망사항을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지도부급의 누군가와 계속해서 약속 대련을 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센 이제 결별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완전히 김 빠진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연락이 와서 주말 새에 연락이 와서 아니 국민의힘에 아직도 정광훈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이거 결별은 온당하지 못하다 재고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끊어내고 싶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뒤에서 이런 식의 이제 계속 밀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제 네.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것이고요. 지금
어쨌든 여기에 이제 이 문제 지적을 했었던 홍준표 전 대표 지금 대구시장님을 쳐내게 됐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쳐냈던 이 과정 잣대가 일관되게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것인가? 네. 이제 뭐 윤리위원회가 꾸려졌으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앞으로 조수진 최고위원이나 지금 줄줄이 이제 엮여 있습니다. 이들을 네.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 지금 직을 내려놓게 한 거 아닙니까? 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지금 최고위원들은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됐는데 사실 그런 밀월 관계가 계속 보이는 이 차원인데 과연 이것을 자리를 직을 내려놓게 하는 어떤 이 큰 이 징계를 내릴 것인가? 네. 이렇지 않으면 실제 경징계를 내리게 되면 밀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도부로부터 아예 인증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약속 대련에 불과하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화이트보드 왼쪽에 조그맣게 눈 가리고 아웅도 적어주셨어요. 네, 눈 가리고 아웅. 이게 사실 이게 다 보이는 거죠. 눈만 가린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죠. 다 그래서 다 연결됐네요. 보이고 있다. 네. 네. 형은 다 보이고 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이동학 최고위원하고 제가 김재서 위원장님 말씀을 두 분 걸 딱 듣다 보니까 이거의 사안에 한해서는 전 이동학 최고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지금 뭐 무시 전략 내지는 김기현 대표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입 좀 닫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하기에는 보수가 좀 저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설명을 배경을 좀 드리자면 김기현 대표가 이제 와서 입 닫아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불과 3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거 교회 안 다니시는 분 모르시겠죠.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빗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은 이번에 2023년도에 정광훈 목사 도움으로 됐다라고 본인이 인정하셨는지 당선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정광훈 목사 교회고요. 거기 가서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했고 표만 되면은 몇 자리라도 파는 정치인이다. 이 망언을 남긴 분이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렇게까지 보수가 정광훈 목사를 치켜 세우고 토사구팽을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무관하다 입 닫아라 뭐 어쩌라고 무시하고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그럼 보수가 왜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한국 보수는 기독교랑 같이 성장해온 겁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민주당은 대중조직이 있고요. 한국 보수는 대중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험받은 것이 사실은 기독교계였고 그 기독교계를 장악한 정광훈 목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정말 맺어서는 안 되는 관계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이 보수가 탄핵 이후에 괴멸된 이후에 홍준표 시장이 당시에 대선 주자로 나왔어요. 그때 정광훈 목사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화면이 다 있고요. 네. 그 이후에도 총선 때도 황교안 대표가 정광훈 목사랑 손잡고 총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과 배경을 지금 싹 씻고서 갑자기 입 닫아라. 뭐 우리는 당신과 상관이 없다. 이게 설득이 됩니까? 뭔 상관이 없으니까 과거에 그렇게 긴밀하게 같이 해왔는데 그러니까 네. 마치 동업을 같이 해왔는데 이제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우린 모르는 사이야 뭐 이런 식의 약간 논리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국민 앞에 이거는 어디서부터 저도 반성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한국 보수가 이것은 완전히 근본부터 이건 돌아보지 않으면은 전 해결되기 거의 불가능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거 말씀만 듣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김재섭 위원장님 아까 네. 성치훈 부의장님 얘기하신 검은 손 끊어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완전히 끊어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학 최고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다음에 신인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 내용과 배치되려면,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가 맞으려면, 그리고 제 얘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과 정광훈 목사의 어떤 뚜렷한 손절, 이걸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면 저는 분명한 상징적 조치가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말로써 우리는 상관없다 이야기는 했지만은 네. 결국 지금 정광훈 목사랑 유착이 되어 있다라는 최고위원들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실언들도 나왔고 네. 국민들의 상처 주는 발언도 나왔거든요. 과연 지도부가 이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게 있다 그러면 아마 상징적으로라도 우리는 저기랑 달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네. 제가 조금 해석을 좀 해드리면 네. 김재원 최고위원 잘라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 그 정도의 조치가 없으면 네. 실제 이걸 믿기 어렵고 우리나라는 종교 분리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 종교적인 어떤 측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
이 행태들 때문에 사실은 네. 종교도 망가지고 정치도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성추윤 부의장님도 하실 말씀 한 더 있으실까요? 뭐 지금 사실 뭐 망해가지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지분 내놓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자회견 딱 요번 오늘 기자회견 내용 보니까 분명 정광훈 목사를 정광훈 씨를 자제시킨 누군가가 있는 거고 저는 이 자제시키는 게 점점 요구가 커지면서 자제시키기가 힘들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 만족을 못 시켜줬을 때 정광훈 씨가 뭔가 폭로할 것이다. 그때 국민의힘의 위기는 그때 오는 것이 지금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양쪽 이야기 다 해봤습니다.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한 사이다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